세상 모든 건 변합니다. 가장 완벽하다 믿었던 관계까지도요.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 일격으로 물리친 것으로 유명한 다윗 왕이 어느 날 세공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오거라. 그리고 반지엔 내가 승리를 거둬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새기거라. 세공사는 명을 받들어 멋진 반지를 만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글귀를 새겨야 왕이 만족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자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을 찾아 고민을 말했죠. 왕께서 이르시길 기쁠 땐 교만하지 않게 하고 시리에 빠졌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새기라 하십니다. 무엇이라 적으면 좋을까요? 솔로몬이 내린 답은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 하나를 일깨웁니다. 세상 모든 건 변한다는 것, 가장 분명하고 확고하다고 믿어지는 것들조차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행운인 동시에 불행이죠. 어떤 절망도 영속하지 않지만 모든 기쁨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는 더는 그를 찾지 않는 은수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 장면이 슬프게 다가오는 건 영화를 지켜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영화 속 상우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고귀한 사랑조차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지속하진 않는다는 것. 사랑뿐 아니라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쾌락과 우울,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의 무언가가 영원할 수 있다면 섬나무 장작 위에 자리를 펴는 사람도, 매일같이 쓸개를 핥는 이도,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정법원 앞을 누비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없을 겁니다. 태양조차 수명이 있죠. 세상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무언가의 영속을 더욱 갈구하게 합니다. 대체 세상의 수많은 아까운 것들은 어째서 그리도 빨리 져버리고 마는 건지. 미야자키 하야오의 붉은 돼지에서 주인공인 붉은 돼지가 좋은 놈은 모두 죽는군 하고 읊조린 건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세상 모두가 죽는다지만 좋은 놈이 죽는 건 더욱 안타까운 법이죠. 셀린저도 쓰러져가는 많은 것들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대표작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입을 빌려 어떤 사물들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어야 한다. 저 유리집에다 넣어 그냥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불가능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영화계가 낳은 불후의 명작 서유기 설리기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주성치가 분한 손오공은 금강권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회자될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나는 과거의 사랑을 앞에 두고 아끼지 못하고 잃은 후에 큰 후회를 했소. 인간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후회하는 것이오.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 여자에게 이 말을 할 거요. 사랑해. 만약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이 대사는 왕가위의 중경상림에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잃은 뒤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모으는 버릇을 갖게 된 금성무가 그깟 통조림의 유통기한도 만년이어야 한다며 갈 곳 없는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사나고인 역시 영원할 수 없는 것의 영원을 갈구하는 작품입니다. 세상 모든 건 변하고 가장 완벽하다 믿었던 관계까지도 변하는데 그 속에서 타오와 여러 인물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럼 제 기사와 그 친구들의 방송 무비신의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할게요.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텐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본인.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린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고와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밤이면 밤마다 배고파 요리할 여자를 찾고 있는 증산동 스톡홀름남 제기사입니다. 요리해줄 여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셨네요. 네. 그래도. 준비를 했죠? 돼요. 투표해요, 투표해요, 우리 모두 투표해요. 오늘만큼은 빨간색이 너무 싫은 남자 철기사입니다. 그래요. 아유, 파란색 의상 준비해 오셨나요? 약간 네. 노린 겁니다. 노린 거셨나요? 지금 녹음하는 날이 4월 13일 또 총선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빨간색을 지향하고 파란색을 몸에 걸쳤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이미 뭐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네.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예. 저는 투표를 아침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핸드폰을 열어서 투표를 보니까 지금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 한 40, 50% 언저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번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좀 아쉽네요.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 또 한 4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젊은 층도 보수화된 젊은 층이 많아서 네.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네. 뭐 두고 봐야죠. 네. 저희 나라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상식을 제가 얼마 전에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레이부터라고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게 이제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수 중에 4분의 1 이상이 돼서 이제 어떤 그 총선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됐을 때 그레이부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젊은이들의 보수화예요. 약간 요즘에 좀 그러니까 평등을 지향을 하면서도 나름의 자기 가짐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되게 보수화된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커뮤니티만 가봐도 은근히 이제 새누리당이나 좀 보수당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가 이런 거야. 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적이어야 되나? 왜 우리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야 하나? 그렇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솔직히 뭐 상관할 바 아니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뭐 우리나라에 뭐 보수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보수 우익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지만 저는 오늘 파란색을 걸치고 오긴 했지만 노란색 땅을 딱 찍고 왔다는. 다 지금 정치색 노출하는 건가요? 예? 예,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개인 소신이 있을 뿐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도울 또 김영욱 선생님의 또 어떤 호쾌한 또 화저 젊은이들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좀 투표를 갖다 말이 많았는데 좀 여러분도 투표 많이 하셔서 투표율이 네. 높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네. 끝나기 한 2시간 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네? 저 뭐 얼마 전에 제가 여태까지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운전면허 따고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솔기사님이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친구로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냥 네. 그런 거지 뭐. 축하받을 일도 아니죠 사실. 뭐 우여곡절 없었나요? 네? 운전면허 따는데? 아
떨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붙었어요. 뭐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우회전에 신경 쓰다가 빨간불 지나갈 뻔했어요. 사람을 칠 뻔했어요. 횡단보도에. 그럼 안 떨어지나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는데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네. 선에 간당간당하게 서가지고 감전 당하고 끝났어요. 다행입니다. 운전면허 딴 걸로 뭐 하실 거죠 이제? 네? 운전면허 따신 걸로? 뭐 장롱면허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차도 없고 집에 괜히 나가봤자 네. 돈만 쓰게 되고 네. 뭐 가끔가다 뭐 렌트카 해서 뭐 네. 도심 한 바퀴 돌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운전은 따긴 따는데 네. 개념이 없어요. 요즘 너무 졸속으로 맞죠? 따니까 맞죠? 솔직히 무서워요. 맞죠. 자신이 없어요. 도로를 다니는. 좀 근데 운전하다 보면은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 좀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운전면허 따고 어머니 차를 많이 끌고 나왔는데 한 3-4번 사고 냈죠. 뭐 타인을 친 건 아니고 저 혼자 이제 차를 뭐 어디 벽에 박거나 이런. 네, 맞죠. 혼자 놀랐죠. 여러분 운전하다 카톡 하지 마세요. 카톡이 제일 위험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잘못했네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일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연락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무슨 뭐 주셨는데요? 너무 고학력자라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번에. 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음. 계약직 어디 면접 보러 갔는데 네. 너무 고학력자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니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합니다 저한테. 애초에 그냥 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그렇게 고학력자는 아니라고 맞죠. 생각하는데 네. 애매합니다. 맞죠. 좀 애매한 수준이에요. 네. 아 요즘 진짜 빨리 투표를 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빨간색이 보기 싫을 뿐.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네. 저는 뭐 너도 좀 근황을 얘기할게요. 저는 뭐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기계처럼에서 얼마 전에는 또 출장도 갔다 오고 다리 너무 저를 하도 걸어가지고 다리도 힘들고. 우리 또 근데 잠깐 말 잘라서 미안한데 네. 정치 얘기하니까 또 그분이 또 그립네요. 또 누구요? 유기사. 지난주에 또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네. 또 그새 또 들으시고 네. 또 그건 기분 좋게 또 연락 주셨더라고요. 네.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 걸 모니터를 견제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츤데레예요, 츤데레. 네. 좀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다 신경 쓰면서 이제 또 오늘 또 언급 한번 해드렸으니까 네. 또 연락 오겠네요. 네, 정치하면 또 그분이 또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따라 그립습니다. 나중에 한 20년 뒤에 아무리 못해도 동네에서 시의원 정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구의원? 구의원 정도? 네. 시의원. 아무튼 유기사님 또 조만간 모셔서 또 좋은 녹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출장을 전주랑 거기 광양이랑 순창 쪽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국내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국내 좋은 데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그쪽 처음 가봤는데 너무 잘 꾸미는 거예요. 광양, 순창 이런 데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 예쁜 것 같아요. 네. 전라도를 참 좋아하는데 관양만 내 친구가 생각나요. 근데 거기도 순창에 가보니까 이정희 누구죠?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에? 네, 이정희 맞을걸요? 맞아 이정희 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지역 타파는. 네. 어쨌든 저는 주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었어요. 대구에서도 이번에 좀 선전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분은 뭐 될 겁니다. 네. 근데 수도권이 망할 것 같아. 내 촉인데 전형적인 수도권에서 강세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맞죠. 저희라고 하니까 뭐 내가 뭐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 쪽이. 근데 이번에 근데 왜 이렇게 손님 목소리가 녹음이 잘 됐을까 약간 걱정스러울 정도로 녹음 상태 좋을 겁니다. 이렇게 뭐 안 좋은 목소리 작죠? 네? 안 좋은 일이신가요? 어제 과음을 했더니 네. 목이 안 나오네요. 어제 노래방 가서 또 신나게 또 불러 제꼈거든요. 또. 그러니까 설기사님이 이제 오늘도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이 놀아준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어요. 한번 언급해 주세요. 내 돈 안 쓰게 하고 맛있는 거 사준 친구들아 고맙다. 이 은혜 언젠가 꼭 양대창으로 갚을게. 어제 양대창 드셨나요? 예. 양대창 제대로 먹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양대창에는 곱창을 안 판다. 예. 아이고
무시하더라고요. 네. 양대창집에는 곱창을 안 파네? 이러니까 종업원이 막 비꼬듯이 막 아니 양대창집에서 곱창 얘기하면 섭하지? 막 이러면 약간 깔보는 거? 그지. 처음 왔냐? 양대창이 또 한수이다. 맞습니다. 뭐 어쩌라고 씨 모르는데. 네, 어쨌든 네. 이렇게까지 뭐 여기까지만 하죠. 저희 접설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오늘 할 영화는 지하장커 감독의 중국 8세대 감독인가요? 6세대 겁니다. 6세대 감독의 이제 8세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6세대 감독 지하장커의 신작 산하고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 저번 달에 개봉을 했는데 저희 이번 달에 너무 할 영화가 없어가지고 좀 저번 달에 나왔던 영화이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영화 중에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녹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고편 듣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之后咱俩不要再俩全了。咱们还是好朋友。我5月26办事给你送请柬来了。爸爸以后给人做了很多的脑洞。昨天上耍热了，又成了职高家了。然后桃儿一日了。You know the hardest thing about love is caring. 每个人只能陪你走一段路，迟早是要分开的。 네, 제 예고편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오랜만에 영화 줄거리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산하고인은 우선은 뜻 자체가 산이 없어지고 강이 말라도 변하지 않는 너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오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가 일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변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뭐 연애, 출산, 뭐 결혼, 이혼, 뭐 자녀, 뭐 이런 뭐 아들,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일생의 변곡점을 막 그리면서 어떤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이 변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정확히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 기자님? 네? 이 영화. 저는 이 영화 참 안 좋게 봤습니다. 제가 네. 이 영화를 보고 제 기사님한테 쌍욕으로 네, 맞죠. 왜 대체 이 영화가 좋은 거냐. 네. 올해 최악의 영화가 도착했다. 네. 다영컨대 올해 최악의 영화가 아. 내 눈앞에 도착했다. 아, 그 네이버에서 신의21의 이용철 평론가님이 이제 별점을 매겨주셨는데 2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해석이 너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화는 저열한 야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냥 그런 거와 맥을 같이 하는. 저도 뭐 네. 이분 말이 무슨 말인지는 뭐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감독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저도 뭐 지하장커 감독 거를 다 봤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작들에 비하면은 변절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지점에서요? 그 옛날 초기작들 보면은 항상 낮은 곳에 있는 맞죠. 하층민들의 저열한, 그 치열하고 저열한 삶을 그냥 그대로 카메라에 담는 게 이 감독의 스틸라이프가 그랬죠. 특징이자 네. 뭐 장점이었다. 네. 그리고 6세대 감독들의 선봉장으로서. 근데 이분이 이 영화는 진짜 뭐 변절자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변절하는 사람. 뭐 학생 운동하고 낮은 곳에서 야학을 가리키고 이런 운동을 하던 분 어느새 보수의 깃발을 내세우고
내려볼 생각 안 하고 밑을 내려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김모, 느낌. 뭐, 김모야, 원모, 뭐. 김모수치. 김모수씨. 원모령 씨, 뭐, 이런 분들. 그분은 원모령 씨 제주도 지사인가? 원모령 씨도 뭐, 자기가 새누리당을 가서 뭐, 바꿔보겠다. 바뀐 건 정당이 아니죠. 개인이 바뀌었죠. 뭐, 약간 그런 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영화, 지하장터 감독. 이런 걸 느낀 게 아닐까. 이용철 평론가가.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아서, 아, 정말 영화가 최악이다. 맞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배신감이 있겠네요. 이 주인공 자체가 되게 부유하죠. 인생에서 뭐, 이렇게 평온한 인생?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데, 부적으로 그냥 돈만 따져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기존에 이제 뭐 지하장터가 관찰을 했던 그런 뭐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나, 뭐 이제 도시로 넘어온 어떤 뭐 지방 사람들은 아니죠. 되게 성공한 뭐 사업가입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솔직히. 그거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부유층이라고 뭐 사람 아니고, 그 사람들 뭐 다 써갖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인물들한테 애정을 느낄 여지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마음을 줘야 되는데,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든 캐릭터, 어떤 캐릭터든 간에. 아무에게도 마음을 줄 여지도 안 주고, 캐릭터를 구성하는 어떤, 좀 긴 시간을 두고, 캐릭터를 쌓아가는 맛이 없고, 그냥 시대에 점프하고, 시간 점프하고, 몇십 년 뒤로 점프하고, 막, 뭐, 그런. 그럼 타오란 인물에는 어떤 전혀 공감이 안 됐었나요? 아, 그럼요. 애정도 줄 수 없었던. 제가 사실 타오가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눈물이 많다. 웬만해서 웁니다, 제가. 정말. 시계나를 보면서도 울 수 있는데. 아, 그럼. 네. 근데 정말 눈물 한 조각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좀 그 여자의 선택이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여자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자신 동네에 친한 친구가 2명이 있는데, 남자친구죠, 물론. 그 친구 모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되게 가난한 청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돈 맛을 본 사람이었는데, 근데 결국 그 여자가 선택하는 거는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떤 반발은 안 들었어요, 사실. 반발은 들지 않았는데, 약간 그 다음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도 철기사님 말대로 어떤 되게 이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기사님도 네. 좋게 보셨다고 말을 해줬는데, 네. 또 좋게 봤던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좋게 본, 네. 저는 안 좋게 봤던 이유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철기사님이 말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좀 상징이 많았죠.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진다든지, 관우에 어떤,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지나간다든지, 그런 상징들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좋았던 부분은, 우선 영화를 구성하는 면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지점을 나누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고, 설정 자체도, 중국의 어떤 하층인, 변화하는 중국의 어떤 삶에서 어떤 하층인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1999년부터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역동하는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40, 50년 뒤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조도, 영화적 구조도 되게 좋았고, 캐릭터에 동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또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 여자로서 야망도 있고, 자기 인생을 읽어가고 싶은 여자잖아요. 거기에서 이혼이라는 선택도 하는 부분도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결혼 선택하는 부분도 그랬고, 근데 그 여자의 말로가 꼭 좋지만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어떤 지하장과가 하고 싶은 말에 있어서 굳이 낮은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말로를 가꿀 수 있고 안 좋은 결말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메시지적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주제라면 주제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다 상투적입니다. 그런 건 있죠. 다 그냥 어디서 봤던 거예요. 이혼까지 하고 아들도 못 만나고 있고. 근데 제일 문제는 그러면은 이 여자를 두고 중심축을 두고 끝까지 갔으면은 싶은데 자꾸 바뀝니다.
마지막에 사실 아들의 이야기죠. 그죠? 장성한 아들이 이제 2025년으로 건너뛰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상투적이에요.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중국판으로 만들어진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약간 진짜 TV 드라마 같은 플롯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어쨌든 손희사님 말대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이 영화의 키워드인데 그거를 이제 한 여자의 일생, 근데 한 여자의 일생이지만 그 여자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일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생, 여러 사람들의 일생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진 건 없어요. 뭐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도 되게 진짜 급작스럽게 죽잖아요.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도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미래 40년 뒤 미래도 진짜 유동하고 있고 뭐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고 뭐 아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진짜 부도 그 타오라는 사람이 결정한 결혼 상대도 결국엔 망해요. 망해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호주에 가가지고 진짜 불주정뱅이처럼 살고 있죠. 모든 게 진짜 변하고 어느 하나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진짜 한 가지만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어떤 방식이 좋더라고요. 미래도 결정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공감이 가더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좀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설계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그런 느낌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엄마의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전혀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영화의 문제는 네. 엄마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전혀 안 나요. 전혀 나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네. 장례식장에 가서 애 보고 네. 막 절하라고 막 패대기를 치잖아요. 네. 그럼 네가 안 가는 거야 나는.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장면이. 네.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가 근데 그게- 설득이 되려면은 그 전에 어떤 아버지하고의 어떤 여백을 줘야 되는데 이거 여백이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자기는 벌써 이혼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워라는 인물이 그 아들을 기다려서 공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장례식장을 가는 상황인데 아들이 말을 안 들었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절을 하라고 패대기를 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버지와의 어떤 백스토리보다는 그 자기 남편에 대한 화를 이제 분출한 거죠, 그 아이한테. 아이가 왔는데 뭐 말도 별로 없고 되게 도시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이제 키우고 싶어 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도 느껴졌는데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 여자가. 막 짜증 나더라고. 네. 목소리도 듣기 싫었어. 그냥 무음으로 영화 보고 싶었어. 보는 내내. 오늘 컨셉은 모두 까기 인형. 모두까지. 이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말의 긍정 한 조각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뭐 재밌겠네요, 오늘 녹음. 네? 네. 거의 다 했는데. 아니, 네. 그래도 좋았던 장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한 장면 있습니다. 어떤 장면? 과거 1999년인 네. 상황에서 가장 지하지 않고 나온 장면은 나이트클럽 씬. 맞죠.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가 말없이 그냥 도리도리 춤을 추고 있는 그 활락 당시 뭐 유행했던 뭐 중국 나이트클럽을 뭐 진짜 배경- 고스란히 재현했어요. 뭐 가봤어요 그때 나이트클럽? 중국 나이트클럽? 아니, 너무 모르잖아요. 막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폰카로 찍은 것 같아. 아니,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은 거야. 뭐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지만. 아니 그 그 장면은 과거의 어떤 지하장커의 대표작들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야. 어떤 느낌? 저게 진짜 중국 젊은이들이 어떤 일상이고 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이 나이트클럽 씬 되게 좋아합니다. 이 감독. 옛날 보면은 중국 청년들 막 나이트클럽 막 가서 노는 거. 이런 중국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을 자주 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때 뭐 안 갔겠어? 그죠. 나이트클럽 뭐 우리나라도 그때 뭐 세기말 때 나이트클럽 얼마나 상행했습니까? 그 시점 자체가 되게 좋지 않아요?
네? 밀레니엄 시대 딱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그거. 뭔가 그거는 뭐 컨셉이고 어떤 영화가 제시하는 방향이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태클 걸 생각은 없는데. 하여간 뭐 저는 2025년이 최악이었어요. 뭐 굳이 뭐 그때까지 뛰나. 그나마 저를 흡족하게 한 장면은 아들이랑 다 큰 아들이 노 교수, 노 요교수와 그렇고 그런 관계. 미래를 이제 미래를 지게 장면은 참 흡족하답니다.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많았어요. 그 배경 자체 호주니까 이제 약간 그 왕가의 영화처럼 둘이 이제 되게 올드한 칼을 타고 다니면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이제 로드무비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장면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이 영화는 무슨 생각으로 찍는지 알 수가 없는 컷들이 많다니까요. 구도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어떤 또 어디? 응? 어디? 뭐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 카메라 워킹이 없어요. 이거. 그냥 꼴리는 대로 찍은 거지 지가. 지 꼴리는 대로. 아니 원래 근데 지하장커가 뭐 약간 좀 진짜 약간 뭐 공식 헐리우드 뭐 문법 공식처럼 찍는 감독 아니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약간 진짜 캠코더 들고 막 관찰하듯이 찍는 걸로 약간 유명하긴 한데 이 영화는 그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찍는 거지. 가짜지 가짜. 가짜가 나타났다. 그런 거지. 뭐. 가짜 새끼 이거. 그건 이해돼요, 조리사님?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변화를 하잖아요. 무슨 변화야?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인자까지는 아니지만 미친놈이 되잖아. 나중에 총을 들고. 처음부터 미친놈이었죠. 처음부터 미친놈이었죠. 그게 그 길 달아. 처음에도 미친놈이었죠. 생각해보면은 그 타오란 인물이 다른 친구한테 어떤 애정을 보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차 속에 갖고 다니면서 폭발시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 미쳐가지고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그 총을 아들한테 거니고 막 그런 미친놈이 돼버렸어요. 역시 사람은 돈만 보면 안 돼. 아니 뭐, 돈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죠. 그냥 꼴배기 싫은 다이너마이트 나올 때 진짜 짜증나는. 왜 뭐 이걸로 뭐 폭발을 걔를 뭐 죽여버린다겠다고 이러는데 이 무슨 무리수입니까? 무슨 칼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그걸 또 던지고 또 기어이 또 폭발을 해요 또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아유 정말. 나 그 장면도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는 어떤 뉘앙스는 알겠는데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비슷해요. 첫 장면에도 그 펫샵 보이즈 고에스트라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타오란 여자가 군무를 추죠 여러 사람과. 마지막 장면도 되게 특이해요. 이제 타오란 이름이 사실은 파도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호주의 광활한 대자연 파도 앞에서 타오를 생각을 하죠. 타오라는 외마디를 외치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화면은 중국으로 가가지고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좋아하던 그 남편이 좋아하던 만두를 빚으면서 타오라는 환각을 듣고 그 여자 갑자기 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화 내내 등장했던 그 마을 풍경이 있어요. 거길 가가지고 또 고에스트라는 음악에 맞춰서 혼자 동물을 추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몸짓? 몸짓인가? 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 고향의 그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거를 뭐 수미상관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그 누구냐 봉준호 감독의 마더란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께서 우리 또 혜자 누나가 관광버스 맞죠? 관광버스에서 또 광란의 춤을 추잖아요. 마지막에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한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보다가 약간 그런 의미인가? 약간 혹시 약간 거장의 엔딩은 비슷한 건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반쯤 미쳐 있는? 아니 뭐 약간 근데 그 영화랑 마도랑 이 영화랑 마도랑에서의 엄마의 춤은 완전 다른 의미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뭐 어떻게 다를까? 네? 어떻게 다를까? 이거는 약간 진짜 기분 좋아서 추는 거고 마도에서의 우리 혜자 선생님의 춤은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모든 고통과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춤 같은. 아무튼 뭐 어디 마도랑 비교를 합니까? 이런 잡스러운 영화를. 근데 철기사님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평론가들의 평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평론가들이 지하장커 영화에 7점 이상 8점 주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이번 5점대예요. 이용철 감독님이, 이용철 이제 평론가님이 아니, 뭐 평론가들 말은 뭐 귀를 들을 필요는 없고요, 네. 솔직히. 뭐 잘 준 사람도 많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김혜리 기자도 7점이나 줬어. 7점이 약하지. 아니, 7점이면 뭐 많이 줬지 뭐. 근데 내가 제일 신뢰하는 평식이 형, 박평식 형님 박평식 형님 6점 줬으면 많이 준 건데. 미래는 선무당 수준 그냥 보통 준 거지 보통 그냥. 그래 선무당이야 선무당. 미래가 별로였다, 조 기자님. 다 별로였어 다 별로였어. 다 별로. 일단 그리고 배우도 너무 올드한 사람을 썼어. 근데 지하장커가 계속 이 사람 갖고 쓰지 아내가죠. 뭐 여자가 아내라고 하는데 아내 갖다 계속 영화를 찍잖아요, 아내 데리고. 그냥 그래요. 설 기사님, 저희 혹시 설 기사님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글쎄요. 유머? 유머? 고장 유머? 왜? 응? 왜? 뭐가? 나의 유머 감각은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설 기사님에게 선화고인이란? 응? 유머. 뭔 소리야? 어? 아, 그지. 나에게 사나 고인이란 유머다. 제 기사는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선화고인이란 욕망. 왜? 모든 것에 대한 욕망. 인간은 진짜 마지막까지 비열하게 삽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최근에 뭐 비열한 짓 하셨나요? 아니, 비열하진 않죠. 근데, 아직까진 비열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뭐, 나이가 더 들어서, 정말 비열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긴 했어요. 몇 번. 그런 면이 있어야지 사람이 네. 인생이 뭐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너무 또 평탄하게 뭐 네. 사는 거는 네.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난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타우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마을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부인. 그 청년이 타우의 선택을 못 받고 마을을 떠나죠, 홧김에. 떠나서 이제 탄광일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탄광일을 계속 합니다. 그걸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병에 걸렸는데 벌써 슬아의 자식도 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여자가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 타워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그 여자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도 그냥 일회용처럼 쓰여지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제 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좀 뭐 좀 검색 좀 해보려고요. 다 들어.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뭐 그 여자도 되게 불쌍했고 영화 좋았어요. 저는 뭐 되게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몇몇 있는데 뭐 특히나 이 지하장커가 변했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한 감독이 모든 거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처럼 유동을 하면서 계속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초창기의 세계관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영화 지하장커도 역시 이 변화하는 중국 속에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너무 중국이 일변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렸다면은 지금 약간 변화해서 약간 좀 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좀 더 큰 고찰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화적인 시도도 많이 했어요, 이 영화에서.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했다. 일례로 들면은 CG를 많이 씁니다. CG도 많이 쓰고 비를 갖다 장난도 쳐요. 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 구성하라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비율이 다릅니다. 되게 과거는 되게 좁은 비율, 4대3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비율을 쓰고 마지막에 한 16대9 정도로 이런 뭐 어떤 영화적인 요소 갖다가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하고 있는 감독이지 않나. 이게 변화했다고 무조건 나쁜 감독이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중이고 좀 더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인 감독이지 않나. 그리고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이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변화를 해도 좀 잘 만드는 쪽으로 변화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못 만드니까 내가 지금
열이 뻗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 맞는 정도였나 이 영화는? 아유 말해 뭐요? 말해 뭐요? 아니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진짜 개인 차인데 저한테는 올해 최악의 영화가 내 눈앞에 당도했다. 최근에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영화? 네? 저요? 네. 그러니까 변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하장커. 옛날처럼. 이분 초기작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무슨 영화 좋아했어요? 임소요 플랫폼 이런 거 플랫폼 기억난다. 진짜 좋아하고. 근데 이분이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과거의 선배 영화 감독들이랑 행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약간 너무 누구랑? 비슷비슷하게 아니 그 6세대 감독들이 비판하고 나오는 게 이제 5세대 감독들이란 말이야. 장애, 뭐 청카이거, 첸카이거 이런 사람들도 근작 과거에 80년대 때는 막 중국 영화의 뭐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막 각각 받았지만 점점 이제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에 물들고 점점 상업적인 영화고 상업적인 영화인데 너무 진짜 비루한 거죠. 내용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 찍고 액션물에 더 천착하게 되고. 근데 이 영화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산하고인이 지하장커 영화 중에서도 제일 흥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화가 된 거예요. 대중성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대중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대중들이 좋아할 요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중국 영화가 또 중국 상업 영화들 보면은 우리 취향이 안 맞습니다. 위치하고 말이죠. 마치 마라탕이 우리 입맛에 안 맞듯이. 모든 중국 요리가 다 우리 입맛에 안 맞잖아. 다 맞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중국 애들이 사랑 얘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약간 상투적인 사랑 얘기.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보다 기회의 땅은 중국에 있다. 고 웨스트가 아니고 고 이스트. 차이나. 고 차이나 하면 고 차이나. 이 영화가 굳이 뭐 고 웨스트를 틀 필요가 없어요. 고 차이나 하면 됩니다. 그냥 돈 벌고 싶으면. 갑시다. 차이나. 이 땅에서는 돈 많이 벌기 힘들어요. 중국 학원 다니던 거 잘 다니고 있나요? 네? 그거 그만둔 지 언제 좀 여유가 있어야지 학원도 다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화에 대한 말문이 막힐 상황을 대비해서 작은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였죠, 설 기자님?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네. 응? 저희가 그냥 짭투리 코너로 영화 외적으로 그냥 한 주간에 저희를 가장 자극했던 어떤 대중문화라든지 어떤 뭐 어느 것이든 어떤 잡다한 것이든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이제 추천하는 짤막한 코너를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키워드? 약간 그런 느낌? 키워드는 아니에요. 이번 주에 뭐 몰라요. 뭐. 굳이 뭐 타이틀은 다음 주에 정하겠습니다. 뭐였어요, 설 기자님은? 네? 2주 가장 당신을 매혹시킨 건? 제 기사님부터 하시죠. 설 기자님부터. 네? 뭐 자꾸 주섬주섬 꺼내요. 저는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전 두 가지 할게요. 우선 어제 알았던 가수입니다. 어제 이제 출장을 가는 길에, 그 출장을 같이 간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노래 가수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약간 리안나나, 흑인 여자 가수를 좋아하는 흑인 여자들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라이온 베이비. 아까 소리는 잠깐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네?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좋고, 리안나 같고. 네. 근데 이제 리안나나 이제 이미 유명해진 가수들의 노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은 훨씬 약간 그 폭이 넓어지는 여러 가지 노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한국 이름 사자새끼.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온 베이비. 그리고 책은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책 좋아요. 레트로 매니아라고 임진모 음악평론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책인데 진짜 좋습니다. 약간 요즘 돌고 있는 복고 유행의 원인부터 해가지고 그 맥락부터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현상학적인 의미도 다 분석도 하고 망라해 놓은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 보이네. 네, 이 책 파도 딱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독성은 좀 떨어지게 편집을 해놨네. 네. 책이. 네, 그러니까 어떤 인쇄적인 면에서 편집이 잘 된 책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워낙 재미있어가지고
그 레트로 매니 한번 보시면은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 기사님은요? 저 그냥 음반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샘 킴이 새 앨범 냈는데, 봤죠. 미니 앨범을 냈는데, 네. 저 뭐더라? 노 눈치. 노 눈치. 그런 건데. 근데 최근에 들은 한국 팝 앨범 중에서는 가장 신선하고 좀 좋지 않았나. 어떤 어떤 혁신적인 사운드 들려주는 게 아닌데 깔끔하고 별로던데. 편곡이 잘 됐어. 저는 그걸 봤거든요, 라이브로. 거기 슈퍼스타 K에서 처음 나와서 크러쉬랑 K-팝 스타요? 예, K-팝스에서 했는데 기타를 놨어요, 얘가. 원래 기타로 오디션에 결승까지 갔던 친구니까. 노래가 약간 노래 구조가 되게 심플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첫 번째 한 1분은 되게 좋았는데 그 1분이 4번 반복되니까 재미가 지루하더라고요. 그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도 있습니다. 다른 노래들도 기타 편곡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영화 얘기로. 네. 이렇게 또 중간에 끼워넣기 할 겁니까? 영화에 돌아와서 이 영화 이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기사님? 아니요, 이제 정리하시죠. 네, 정리를 해서 사실은 영화 안에서 해석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산하고인 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영화에서 좀 의문했던 점들이 풀리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영화의 특징은 좀 자신만의 해석으로 가져가는 것도 또 그게 큰 재미이니까 이렇게 좀 의미 해석을 했으면 좀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기사님, 이 영화 추천입니까? 비추천입니까? 아유, 당연히 비추죠. 말해 뭐요? 당연히 비추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낭비. 네. 보지 마십시오. 네. 설 기사님, 비추. 네. 네. 저는 추천드려요. 추천드리고 추천 이유는 아까 설 기사님이 오세대 감독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오세대 감독님 특징이 또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을 담습니다. 진짜 죽음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담는데 이 영화도 짧지는 않지만 2시간 반 사이에 한 여자의 일생을 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 드물어요, 사실. 그런 영화 보면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영화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기 싫어요? 뭐가요? 하기 싫어요? 말씀하세요. 아유. 네. 그리고 설 기자님 이 영화 보면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영화죠? 이 영화 볼 바에는 네. 제가 아까부터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허안화라는 홍콩의 여성 감독이 있습니다. 네. 이분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만든 2011년도작 심플 라이프. 이 영화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나? 본 것 같은데? 무슨 영화죠? 네? 이게 내용이 그 부유한 집안의 사배째 가정부로 일하는 노년의 부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가족들이랑 어떤 지나온 추억들을 이제 정리하는 어떤 잔잔한 휴먼 드라마인데 네. 이 영화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심플 라이프? 과하지도 않고 많이 봤어. 기억도 안 나. 과하지도 않고 딱 그 인물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물에 대한 예의를 갖춘 영화다. 정말로. 캐릭터에 대해. 하지만 사나고이는 없다. 예의 따윈 집어치워라. 그냥 나는 앞만 보고 간다. 차라리 심플 라이프를 보고 좀 더 이제 마음을 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기사님은 그 영화 감독 이름이 뭐죠? 허안화 감독. 허하나 감독의 심플 라이프. 저는 갑자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사실은 마더 추천을 했는데 에드워드 그 중화권 영화 중에서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 둘이라고. 영화도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화죠. 네. 탄생부터 죽음까지. 최고의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한 아이의 이제 시선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진짜 영화만 놓고 보면은 네. 대만이 중국 애들보다 진짜 잘 만드는 거 맞죠. 진짜 대만 영화랑 중국 영화랑 또 결이 달라요. 또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에드워드 양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인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더 맞죠. 오래오래 사셨으면 네. 진짜 좋은 영화 많이 만드셨을 네.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가 유작인가요? 거의? 이거 다음에 없나? 이게 유작일걸? 맞죠. 거의? 네. 이게 또 칸에서 황금종려상도 받았어요. 이 영화. 기가 막힌 영화. 네. 그러니까 표지만 봐도 오늘 저녁에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유작이네. 네. 이 영화 또 이 감독의 좋은 영화 많은데 하나 그리도 말고
엄청 많아요. 네.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도 좋고. 공포분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한때 또 이제 철 기사님의 프로필 사진이 그냥 이런 류였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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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한 거 있나요? 다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날 보러 와요. 오랜만에 한국 영화죠. 거기에 이제 조연급으로 나오는 이학주라는 군에 저희가 이제 예매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매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 녹음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